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푼일 아시아 퍼시픽 엔지니어링 센터의 차이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힐 602를 이용한 그리드 커넥티드 인버터 데모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에 앞서 먼저 그리드 커넥티드 인버터의 구동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시스템은 총 3가지 구조로 첫 번째 DSP 보드 부분, 두 번째 시그널 컨디셔닝 보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힐 602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DSP 보드 부분은 아래에 있는 시스템 구성도 중 빨간색 점선인 시스템 알고리즘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힐 602 부분은 시스템 구성도에서 파란색 점선 파워 스테이지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시그널 컨디셔닝 보드는 DSP 보드와 힐 602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힐 602 아날로그 아웃풋 플러스 마이너스 5V를 DSP 보드의 아날로그 인풋 0에서 3V로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더하여 DSP 보드의 디지털 출력을 힐 602로 전달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말한 시스템 구성 요소 3가지 부분을 모두 결합해 놓은 사진입니다. 가장 뒤쪽에 보이는 힐 602 제품, 그리고 힐 602 제품에 연결된 시그널 컨디셔닝 보드 부분, 그리고 시그널 컨디셔닝 보드 중간에 위치해 있는 DSP 보드, 이렇게 3가지 부분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 602 제품은 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내장으로 오실로스코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힐 602만의 특징으로 힐 602 간의 병렬 연결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아날로그 인풋 채널 16채널,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 32채널, 그리고 디지털 I/O 채널 32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데모를 시연하기 위해 바탕화면에 있는 타이푼일 컨트롤 센터라는 아이콘을 실행시켜줍니다. 실행시켜주면은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창의 구성으로는 4가지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매틱 에디터, 두 번째는 힐 컨트롤 패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크립트 에디터, 그리고 네 번째는 웨이브폼 제너레이터, 이렇게 4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모 시연을 위해 회로를 먼저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회로를 작성하기 위해 첫 번째 있는 스케매틱 에디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역시 여기서도 스케매틱 창을 새롭게 열어줘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뉴 스케매틱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스케매틱 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알림창에서는 넥스트,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창에서는 지금 개인의 PC와 어떤 힐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탐색해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디텍트 하드웨어 세팅을 통해서 자동으로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힐 40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힐 602로 바뀌면서 지금 개인의 PC가 힐 602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넥스트,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하얀색 바탕에 스케매틱 창이 열리고요. 왼쪽 편에서는 힐 602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들을 보게 되면은 서킷 브레이커 라이브러리들과 그리고 컨택터 라이브러리, 그리고 머신 라이브러리, 그리고 계측기, 패시브 엘리먼트, 그리고 파워 일렉트로닉스, 벅, 부스트, 정육이나 기타 등등 전력전자 회로에 필요한 기타 회로들, 기타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스, 배터리, 그리고 전류 소스, 그리고 전압 소스, 그라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찾으시면은 컴포넌트를 드래그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끼리의 결선은 클릭 투 클릭 방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현하시면 되고요. 저는 데모 시연상 미리 저장되어 있던 데모 스키매틱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오픈 스키매틱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른 후에는 오늘 데모를 시연할 TI 그리드 인버터 PQ 모드라는 스키매틱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온 회로는 위와 같고요. 크게 삼상 인버터 부분, 그리고 삼상 컨택터 부분, 그리고 전원 전압 소스들, 그리고 계측기, 패시브 엘리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GBT, 인버터, 삼상 인버터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내부에 있는 6개 스위치를 각각 채널별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었고요. 이제 구성된 회로를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개인의 PC가 어떤 힐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에디트 메뉴에서 스키매틱 세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후에 나오는 창에서도 가운데 있는 오토 디텍트 세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힐 60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힐 602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세팅이 끝나시면은 컴파일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컴파일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컴파일은 개인의 PC 사양과 그리고 시스템 용량에 따라 속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컴파일 하는 중에서는 아래에 있는 메시지 아웃풋이라는 창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컴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컴파일 중일 때는 컴파일링이라는 글귀가 표현이 되고요. 컴파일을 멈추시고 싶다면은 오른편에 있는 정지 버튼을 눌러주셔서 컴파일을 마치시면 됩니다. 컴파일이 끝나면은 컴파일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컴파일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컴파일이 끝나시면은 상단 메뉴에 타이프닐 로고를 클릭해 주셔서 다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 줍니다. 초기 화면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있는 힐 컨트롤 패널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힐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시면은 위와 같은 탐색창이 뜨게 되고요. 탐색창에서는 방금 컴파일한 스키매틱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네, 컴파일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 편은 인풋 세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편에서는 아웃풋 세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풋 세팅부터 보게 되면은 소스 세팅, 그리고 컨택터 세팅, 그리고 스위칭 블록 세팅,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팅하는 부분들은 모두 스키매틱, 방금 컴파일한 스키매틱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첫 번째 있던 소스 세팅 부분은 그 회로에 각각의 전원 전압들을 세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던 컨택터 세팅. 컨택터 세팅은 회로 중간에 있는 컨택터의 스위치 권한을 사용자에게 갖고 와 사용자가 직접 온오프를 해줌으로써 컨택터가 고장났을 때의 상황을 모사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던 스위칭 블록 세팅 역시 삼상 인버터 내부에 있는 6개의 스위치 권한을 직접 사용자가 온오프 해줌으로써 고장났을 때의 상황을 모사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풋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편에는 아웃풋 세팅입니다. 아웃풋 세팅에서는 추후에 결과를 관측할 파형을 채널별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데모 시연상 미리 저장되어 있던 세팅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로드 세팅 파일 버튼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오시면은
인풋 세팅이 세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웃풋 세팅 역시 채널별로 각각의 파형들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풋 세팅에 들어가는 소스 세팅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스코프 버튼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파형이 입력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V0은 650V DC가 들어가고, 그리고 V1과 V2, V3는 각각의 계통 A상, B상, C상에 A상, B상, C상에 파형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입력 전압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지금은 세팅 파일을 불러와서 세팅을 한 거지만 보통은 사용자가 constant나 sign을 선택하신 후에 각각의 맞는 스펙대로 수치를 기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sign을 선택해서 교류를 선택하시면은 볼테이지 값과 프리퀀시 그리고 미상값들을 직접 기입해 줄 수 있는 란이 나오게 됩니다. 기입하기 전에는 모두 빨간색 배경으로 표시가 되고요. 기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입력이 되면서 다시 하얀색 바탕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오른쪽 스코프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인풋 세팅과 아웃풋 세팅이 끝나시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스타트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스타트 하기 전에 다시 타이푼1 컨트롤 센터 초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중간에 있는 에디션 툴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에디션 툴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숨겨져 있던 하위 4개의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있는 TI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I 컨트롤 패널은 힐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DSP 보드와 내 개인의 PC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TI 컨트롤 패널을 눌러주시면은 위와 같은 선택창이 뜨게 되고요. 선택창에서는 지금 데모가 어떤 데모를 시연할지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I 그리드 인버터 PQ 모드 데모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6개의 계측기, 그리고 아래에는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3가지 세팅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DSP 보드와 개인의 PC를 USB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커넥트 버튼을 통해서 DSP 보드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네, 커넥트가 되면은 아래에 successful,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이후에는 이 창을 TI 컨트롤 패널 창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스타트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는 다시 힐 컨트롤 패널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스타트 버튼을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코프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캡처 앤 스코프 탭을 이용해서 스코프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앤 스코프 탭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위와 같이 하얀색 바탕의 스코프 창과 왼쪽 편에 1개의 스위치, 그리고 4개의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뉴인 시그널 세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세팅에서는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을 채널별로 세팅해 줄 수 있는데요. 디지털 시그널을 세팅하시려면 중간에 있는 Observe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오른편에 디지털 시그널 세팅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역시 채널별로 원하시는 파형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끝나시면은 클로즈를 해주시고 두 번째 있는 디스플레이 세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세팅에서는 맨 위에 있는 1, 2, 4
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몇 개의 스코프 창을 사용할지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1은 1개의 창에, 그리고 2는 2개의 창에, 그리고 4는 4개의 창의 결과를 확인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저는 4개의 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창에는 VA와 VB 그리고 VC 파형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디비전을 적절하게 주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창인데요. 두 번째 창에서는 IA와 IP 그리고 IC 파형을 결과로 출력하게 되고요. 디비전은 역시 적절하게 주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창에는 VA와 그리고 IA 파형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창에는 디지털 시그널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출력 1, 2, 3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디지털 시그널 출력하도록 하고 클로즈를 해주시면 되고요. 디지털 시그널이 중첩되어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각각 옵셋을 주어서 파형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고 파형이 흔들리는 관계로 트리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트리거 세팅 부분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해줍니다. 트리거를 잡을 파형을 선택해 주시고 클로즈를 해주시면은 트리거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디지털 시그널이 입력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임 디비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WM 파형이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디비전을 맞춘 후에 이제 최초 활성화시켰던 TI 컨트롤 패널을 열어주셔서 중간에 있는 P 레퍼런스와 Q 레퍼런스를 변경해 줌으로써 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 레퍼런스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가시키면은 액티브 파워가 증가하면서 전류의 파형의 진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P 레퍼런스를 감소해 보면은 액티브 파워가 감소하면서 진폭이 반대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 레퍼런스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레퍼런스를 증가시키면 무효 전력이 증가하면서 위상이 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엔 Q 레퍼런스를 반대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액티브 파워가 감소하면서 파형이 밀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P 레퍼런스와 Q 레퍼런스를 변경해 줌으로써 어떻게 파형이 변하는지 보았고요. 네, 이렇게 모든 결과를 확인해 보았고 지금부터는 출력된 결과를 캡처를 이용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프 창에서 이제 캡처 창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요. 캡처 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림, 스위치 그림을 클릭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 주시면은 캡처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기존의 스코프 창에서 출력된 모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왼쪽 편 메뉴에 있던 톱니바퀴 모양 Get 세팅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세팅을 누른 다음에는 Yes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메뉴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Force Trigger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에 나온 알림창도 역시 Yes를 눌러주시면은 출력된 결과 파형 모두가 캡처 창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메뉴에 있는 디스켓 모양 세이브 픽처를 눌러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픽처를 누르시면은 그림 파일로 저장할지 매트랩 파일로 저장할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미지 1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는 바탕화면에서 이미지 1이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행시켜 보시면은 캡처 창에 있던 결과 파형이 그대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캡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스코프 창으로 넘어가시고 싶으면은 다시 스위치 그림을 눌러주셔서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스코프 창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힐 컨트롤 패널에서 입력 전압의 하모닉 기능을 줄 수 있는데요. 하모닉 기능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하모닉을 추가시키고 싶은 파형의 오른편에 있는 유즈 하모닉에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오른편에 있는 하모닉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클릭해서 하모닉 세팅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모닉 세팅에서는 원하시는 파형의 모양과 전압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모닉을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시면 OK 눌러주시고, 하모닉이 추가된 입력 파형 역시 오른편에 있는 스코프 버튼을 통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간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코프 창에서 출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캡처 앤 스코프 탭으로 넘어가시면은 위와 같이 하모닉이 추가된 V1 입력 파형이 보이게 되고요. 그에 따른 전류 파형도 하모닉이 첨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드 커넥티드 인버터 데모 시뮬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았고, 다음은 출력된 결과를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 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왼쪽 편에 있는 메뉴 중 스위치 모양을 눌러서 캡처 창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후에는 출력된 결과를 모두 불러오기 위해서 왼쪽 편 메뉴 중 가운데 있는 Get 세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Yes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가장 오른편에 있는 포스 트리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에 Yes 눌러주시면은 출력된 결과 파형이 모두 캡처에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그림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디스켓 모양 세이브 픽처를 눌러줍니다. 누르시면은 그림 파일로 저장할지 아니면 매트랩 파일로 저장할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저는 그림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미지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저장을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미지라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고, 실행해 보시면 캡처 창에서 캡처한 결과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캡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스코프 창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스위치 그림을 눌러서 스코프 창으로 넘어가 줍니다. 네, 다음에는 입력 파형에 하모닉 기능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힐 컨트롤 패널 들어가셔서 V1에 하모닉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을 사용하기 위해 유즈 하모닉에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편에 있는 하모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하모닉 세팅이라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알맞는 하모닉을, 사용자가 원하는 하모닉을 선택해 주셔서 전압을 인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모닉을 추가시키고 OK를 눌러줍니다. 하모닉이 추가된 파형 역시 오른편에 있는 스코프 버튼을 통해서 파형의 형태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다시 스코프 창에 가서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을 추가한 VA 파형에 정확하게 하모닉이 추가된 파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류에도 하모닉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드 커넥티드 인버터 데모 시뮬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